랜덤 렌지 함수는 시작값 사이의 임의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1,45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원하는 값을 받는 건데, 이 랜덤 이니트 함수하고 조금 다른 점은 얘는 중복을 허용해 줘요. 로또 같은 프로그램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선, 로또는 하나 번호가 딱 나오면은 그 번호는 다시는 안 나오죠. 로또 같은 데서는 랜덤 렌지 함수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초이스 함수는 집합형 데이터 타입을 인자로 전달받아서 임의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되고, 랜덤 초이스 해가지고 요 리스트죠. 리스트를 또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거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 함수는 여기 렌지를 정해 가지고 시작과 종료값 플러스 1 해준 다음에 추출 개수를 써주게 되면은 그 추출 개수만큼 샘플링을 해주는 겁니다. 샘플링. 자, 랜덤 샘플에서 렌지를 1에부터 46까지 정했어요. 6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 1부터 46, 정확하게 45가 되겠죠. 45의 안에 있는 것 중에서 6개를 임의로 뽑아주는 겁니다. 랜드 렌지 함수는 시작값이 있고 종료값이 있는데, 주어진 시작값 사이에 임의의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셔플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형 데이터 타입에서 셔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집합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 내용을 순서를 임의로 바꿔줘요. 자, 임포트 해서 랜덤 해주잖아요. 그러면 A 값을 이렇게 지정하셨다고 쳐요. 근데 랜덤 셔플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이었는데 6, 7, 3, 2, 5, 6, 8, 9, 10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지정을 했다. 그 다음에 A 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값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계속 섞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랜덤 함수 실습해 보겠습니다. 랜덤을 맨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임포트 랜덤 이렇게 해서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랜덤 써보면 되겠죠. 컴마 랜덤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값이 계속 다른 값이 나오죠.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더 주고 싶다, 그럼 20.5를 주고 싶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20 플러스 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랜덤 int 랜덤 내가 원하는 정수를, 그쵸? 10까지 해서 정의를 하고 싶다. 어떻게 돼요? 4. 다시 누르면은 또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이스 함수 랜덤 초이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지정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값이 나온다는 거죠. 랜덤 샘플 함수,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줘요. range 해가지고 1에서부터 46까지. 그런데 몇 개를 뽑겠다? 난 6개를 뽑겠다.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46까지. 으이구. 자, 오타가 났네요.
잘 나오죠? 6개 1부터 46까지 1부터 7까지 한번 해볼까요? 1부터 7까지 해서 6개를 뽑겠다. 그러면 나오겠죠? 셔플 함수 A는 1, 2, 3, 4, 5, 6, 7, 8, 9, 10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랜덤 셔플 그리고 A 이렇게 해서 A 값을 치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죠. 다시 랜덤 셔플 A 해줘서 또 A를 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죠. 랜덤 셔플 A 해서 A를 치면 또 바뀌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로또 복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일단 라이브러리 모듈,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거 하나 하고, 사용자가 직접 소스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사용자 모듈로 해서 만드는 거를 두 가지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포트를 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getNumber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인풋은 없죠. 4개 변수는 없는 거고 안에서 랜덤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대신 결과값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B타입이 되겠죠. 번호를 받아서 그 넘버를 가져오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efine 한 거는 뭐예요? 두 번째 함수는 로또 추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또 복권을 추천합니다 라고 쓰고, 여기 로또 getNumber 여기서 받아온 거죠. 이 getNumber를 sort를 해서 프린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첨을 기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로또 복권 번호 추천 프로그램 while문을 썼어요. 이 다 될 때까지, true일 때까지 돌아가는 얘기죠. 초이스 밸류, 이건 뭐냐면 로또 추천을 시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yes 또는 small yes인 경우는 이 함수를 부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no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브레이크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벗어나는 게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브레이크.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지도 않고 y n small n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알파벳 입력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고 continue문이잖아요. continue문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while문 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continue이라고 얘기했죠. 실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F4키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로또 번호 추천을 시작했으니까 no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종료하겠죠. 그럼 K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알파벳 입력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를 눌러주게 되면은 로또 추천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또 추천을 또 시작하겠습니까? 또 Y 누르면 또 값이 또 나오겠죠. 자, getNumber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랜덤 함수 중에서 랜덤 샘플이라는 걸 썼죠. 이 샘플은 초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종료값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종료값 플러스 1이에요. 로또는 1부터 45까지죠. 45까지 중에서
6개의 숫자를 가져오는 게 로또죠. 그런데 요게 종료값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46을 써놓고 6개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랜덤 번호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얘는 실제 요걸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함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또 겟넘버죠. 겟넘버를 함수로 가져와서 로또 값을 가져오는데 이 로또.sort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요게 순서가 소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 2, 8, 4, 14 이렇게 소트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로또 추천 번호 종료하겠다. NO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요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죠. 예제 9-9번은 하나의 파일에서 함수를 2개를 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라이브러리 모듈도 사용하고 사용자 모듈 1, 사용자 모듈 2 그래서 요 3개를 다 해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이 사용자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서 먼저 라이브러리 모듈 가져오는 거. 자, 일단 임포트에서 랜덤 함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getNumber를 가져오는데 getNumber에 넘버 리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매개 변수는 없는데 리턴 값은 받겠다는 얘기죠. 그 랜덤 샘플을 사용해서 자, 범위는 1에서부터 45까지죠. 45까지 숫자 중에서 6개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6개. 요게 06-10번 샘플.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픈해서 11번 첫 번째 사용자 모듈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ex09-10번을 임포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함수를 사용하는데 로또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요거는 getNumber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또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로또 스타트 해 가지고 로또 추천 번호를 getNumber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해서 12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모듈을 여기서 불러와야 되겠죠. ex09-11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먼저 이 타이틀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게 true일 때까지 실행을 해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로또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아니면 안 돌리겠다 아니면 제대로 입력해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럼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입력을 잘못했다 그럼 컨티뉴문에 의해서 여기로 다시 while문 중간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요 안에서 반복을 하라는 얘기죠. 다 끝났다 그러면 요 마무리를 해주는 거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4키 누르면은 맨 처음에 얘에 의해서 얘가 뜨겠죠. 요거 그리고 요 input 값에 의해서 얘가 뜨고 커저가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겠죠. 여기서 내가 K를 누르면은 K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어떤 값에 의해서 이 값에 의해서 여기 요 값에 의해서 이 컨티뉴문으로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갔으니까
어떤 추천 번호를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고 Y를 누르게 되면은 로또 추천 번호는 52538 이렇게 나옵니다. 당첨을 기원드립니다.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로또 스타트라는 거를 get 넘버를 하고 로또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두 개를 부른 거죠. get 넘버는 뭐예요? get 넘버는 여기 EX09-11로 가면 로또 스타트라는 게 돌아가는 거고, 이 로또 스타트 안에서 EX09가 불러지겠죠? 여기 보시면 EX11은 이렇게 돼 있죠. EX11은 이렇게 돼 있고, 자, EX11은 얘를 불러오는 거고, 09. EX09-10을 불러오는 거고, EX09-10은 얘죠, 얘. 랜덤 함수를 get 넘버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얘 세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 그림처럼 라이브러리 모듈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랜덤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게 랜덤 함수가 EX09_10에서 임포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 EX09_10은 사용자 모듈 2인 EX0911에서 또 임포트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 메인 프로그램에 EX09-11을 실행했더니 요게 또 임포트를 여기서 불러줬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면 되겠죠. Y 누르면 계속 로또 번호가 나오겠죠. 계속 나오고, K 누르면은 다시 입력하라고 얘기하고, NO 누르면 그때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로또 프로그램 무지하게 쉽죠.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13주차 과제물은 교재 392쪽, 교환 74쪽에 있는 예제 EX09_10, EX09_11, EX09_12 소스 중에서 그 세 개를 수정해 가지고 결과값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죠. 요거. 그리고 요것도 넣어주셔야 되죠. 홍길동 님이 당첨을 기원합니다. 요렇게 써주시고, 요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그리고 요거 입니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로또 당첨 번호 있죠. 요 당첨 번호가 1등 컴마 한 칸 띄고, 여기 한 칸 띄고, 이렇게 2등 컴마 한 칸 띄고, 이렇게 번호 3등 컴마 한 칸 띄고, 이렇게 로또 파일.txt 파일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계속 해왔죠. 파일 저장하는 방법. 이 구장은 모듈화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예제 파일이 3개가 있죠. EX09_10, 09_11, 09_12 3개가 있는데, 얘하고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수정하라 그러면은 머리 지나니까 요건 놔두시고 요것만 수정하면은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EX09_11번 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은 로또 스타트 함수 있잖아요.
그 함수 안에 파일을 저장하는 거를 디파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파일 네임 오픈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쓰는데 포문 안에 ex09 언더바 11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번호입니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등번호입니다를 퍼센트 포맷이든 포맷 포맷이든 F 포맷이든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파일에 레코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레코드 변수 pp라고 정의해 주시고, 그 변수의 포맷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write 함수로 써야 되겠죠. write 함수 이렇게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오픈했으면은 크로즈를 써줘야 되겠죠. 물론 뭐 with as 쓰면은 여기서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에도 로또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그게 로또 파일.txt라고 하는 파일에도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파일 만드는 거는 계속 실습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소스가 완성돼서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소스하고 요 결과 나온 요 내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는 없어야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나온 파일하고 이렇게 세 개를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타이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소스 1번, 2번, 3번, 그리고 5페이지는 요 결과물, 6페이지는 이 파일 캡처한 거. 그래서 이번 과제물은 6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는 출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강의를 들었다고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과제물 제출 시간 안에 과제물을 제출했으면 출석입니다. 과제물 제출 시간이 넘어서 LMS에 제출을 못하고 제 이메일로 보낸 경우 있죠. 제 이메일 주소는 victornaver.com이니까 LMS에 제출 못한 학생들은 여기다가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제출한 학생들은 지각입니다. 지각.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결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제물을 LMS에 제출한 학생은 출석, 제 메일로 보낸 학생은 지각, 안 보낸 학생은 결석.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LMS에 제출해 주셔야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함수 그리고 모듈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함수와 모듈화는
코딩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딩은 7장에서 배운 조건문 그리고 8장에서 배운 반복문만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 코딩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죠. 코딩을 한다는 것은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빨리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9장에서 배운 함수와 모듈화는 코딩 생산성에 날개를 달아주는 챕터입니다. 이번 9장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경우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횟수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00%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의 코딩 생산성을 극대화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안녕.